제가 이번 주에 목이 좀 아팠거든요. 아프다기보다는 약간 좀 불편한데?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물론 저는 다 고칠 수 있지만 그래도 왜 불편할까?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래도 운동 주기가 있으니까 사이클이 있으니까 어떤 근육 운동은 한지 일주일 되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특히 목의 정렬이 약간 불안정해지는, 물론 다시 그 운동 사이클에 들어가면 다시 좋아지지만 구체적인 이유를 알고 싶었던 거죠. 계속 이제 운동을 하면서 대부분 다 대근육에 많이 강조를 합니다. 뭐 승모근 운동, 광배근 운동, 계속 그렇게 운동을 하다 보니까 승모근이랑 광배근 운동만으로 몸의 정렬이 완벽해지지 않는 때가 가끔씩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소근육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사람들도 이제 대근육에 대한 이야기는 좀 지겨워졌는지 소근육에 대한 이야기를 가끔씩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찾아보다가 능형근에 대한 이야기를 봤어요. 근데 참 맞는 말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 했냐면은 밀어내는 운동을 하는데 가슴 근육이 힘이 안 들어가서 문제가 된다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제어를 하면서 검사를 했더니 능형근이 이 스위치가 안 켜지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 능형근을 활성화를 시키니까 다시 가슴에 힘이 잘 들어갔다라고 하는 건데, 대흉근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안밸런스를 할 때 그냥 이렇게 밀어내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 상태에서 되게 흔들림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래로 누를 수도 있고 안으로 갈 수도 있고 밖으로 갈 수도 있고 사면으로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 중에서 만약에 힘을 주고 있는 상태에서 안으로 간다라고 하면 그때는 가슴 근육에 힘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운동도 해야 되고 뒤에 운동도 해야 되고 위쪽으로 올리는 전면 삼각근 운동도 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밖으로 빠지는 그런 후면 삼각근 운동도 다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안밸런스를 완벽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다. 아무튼 그래서 이 소근육에 대해서 생각을 제가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목이 지금 당장 불편한 상태니까 대근육 운동은 어느 정도 한 상태였거든요. 대원근을 타겟으로 운동을 해볼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딱 해봤더니 그냥 바로 목이 좋아지는 거예요. 뭐야 이거 신기하네. 그래서 이번에는 테스트를 어떻게 했냐, 대원근은 견갑이 삼각형이 이렇게 있으면요, 견갑의 바깥쪽 면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겨드랑이 바깥쪽을 이렇게 찝잖아요. 그 근육이 뭐 이완을 하든지 활성을 하든지 반응을 하겠죠. 이렇게 딱 터치를 하니까 갑자기 목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근육 운동 하면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 대원근을 타겟하는, 보통 광배근이랑 대원근 운동 같이 하는데 광배근 운동만 되고 대원근 운동이 안 되는 동작들이 있어요. 전형적인 예시가 컨벤셔널 데드리프트 같은 게 가장 대표적인 예시예요. 그래서 대원근 운동을 하면 목이 좋아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알려드릴 것들은 이런 핵심 포인트들을 딱딱 짚어서 몸이 불편한 상황이 왔을 때 그 근육 운동하면 바로바로 좋아지니까 이 상황이면은 난 이 운동 해야겠다, 저 상황이면 저 운동 해야겠다 라는 그런 매뉴얼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타이틀은 소근육 과 머리, 목의 정렬이라고 잡았습니다. 우리가 소근육이라고 하면은 어깨에서 소근육이라는 말을 사실 잘 안 써요. 책에서도 완전 구분 지어져서 잘 되어 있진 않거든요. 좀 약간 복잡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척추 근육에는 대근육과 소근육이 아주 정확하게 비교가 됩니다. 특히 내재성 근육과 외재성 근육이 상호작용하다 보니까 척추에서는 계속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대근육은 척추 기립근이고 소근육은 척추를 분절하는 그런 회전 근육들인데, 회전 근육은 전부 다 내재성 근육, 발생학적으로 어디에 있었죠? 몸통에서 유래한 근육이다, 내재성은. 그리고 외재성은 사지에서 유래한 근육이다. 척추는 그렇게 딱 구분이 되어 있는데 어깨는 그냥 내재성 근육이라는 게 존재하지가 않죠. 그래서 거의 다 외재성 이야기만 하는 것이고, 어깨에서도 큰 근육과 작은 근육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근육에 약간 기능도 분리가 되어 있다. 소근육은 미세 조율과 안정성을 분명히 담당하고요. 근데 원래 작은 근육은요, 미세한 움직임밖에 낼 수가 없어서 안정성을 담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래 구조상. 대근육은 대단의 움직임과 토크를 생성하는 것이죠. 어깨 소근육은 어깨 안정성을 담당한다 라고 말해도 될까요? 그렇겠죠. 공식대로 외운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운동은요 그냥 공식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저거 나오고 요거 하면은 요거 나오고 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어깨의 소근육이라고 하면은 제가 다 적어놓긴 했는데, 일단 큰 근육은 먼저 적어놨어요.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근육이 대근육입니다. 대근육. 척추와 팔의 대단히 움직임을 내는 근육은 대표적으로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승모근, 두 번째는 전거근. 척추의 대단히 움직임, 척추의 대단히 신전 움직이면요 승모근이 내줍니다. 오늘 제가 흉추 신전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었죠. 흉추 신전이 안 되죠. 안 돼서 위로 올라오지 못하는 거예요. 특히 안밸런스에서. 그러면 안밸런스에서 못 올라오는 사람은 승모근 운동을 해야 돼요. 왜냐면 승모근이 강하지 않으면 자연스러운 신전의 움직임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대근육을 다 잡아놓고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전거근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팔의 대단히 움직임에서 지렛대 역할을 수행할까요? 받침대 역할을 수행할까요? 전거근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전거근은 팔의 움직임을 같이 지배해줍니다. 그래서 전거근이 약한 사람이 팔을 움직이면은 전거근에서 받침대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니까 받침대 역할까지 먼 쪽 관절들과 근육들이 다 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어깨가 아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승모근과 전거근 운동은 기본으로 깔고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소근육을 더 잡아주면 아주 좋을 것이다. 이해되십니까? 여기까지? 네. 근데 오늘은 대근육이 주제가 아닌 것이죠. 2번, 어깨 안정성과 미세 조율. 미세 조율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근육은요 그냥 큰 근육, 작은 근육 두 개로 나뉘는 거예요. 큰 근육의 역할은 우리가 한 번도 안 배워서 그런 건데, 이거 그냥 수학책이랑 똑같거든요. 큰 근육은요 그냥 대단히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힘을 생성한다. 작은 근육도 힘을 생성하긴 하겠죠. 하지만 이런 움직임을 만들어내지 않잖아요. 이걸 아주 작은 근육들이 만들어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근육들이 만들어내는 것이고, 미세 조율은 아주 작은 근육이 만들어낸다.
항상 미세 조율이라는 용어가 나오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는 꼭 이 S, 스테빌리티가 딱 나오는 거예요. 안정성. 몸은 자동적으로 미세 조율하면요 안정성을 생성합니다. 여기 예외가 없습니다.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그럼 어깨에는 그나마 작은 근육 딱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능형근, 작은 근육입니까? 이 정도면 작다고 볼 수 있겠죠. 승모근과 비교하면 승모근은 막 이만하잖아요. 두 번째, 극하근은 뭡니까? 극하근 4개의 회전근개 근육 중 하나입니다. 극하근은 어깨에 외회전을 만들어냅니다. 외회전 이렇게. 오늘 우리 외회전 했었죠. 호버에서 이렇게 돌리는 것들. 그럼 작은 근육 맞습니까? 맞겠죠. 웬만해요. 일단 대원근은요 견갑골이 이렇게 삼각형으로 있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요만큼 있어요. 엄청 작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근육이라고 볼 수는 있다. 근데 책에는 대원근은요 광배근이나 대흉근의 그런 신전 토크를 만들어내는데 같이 쓰인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대원근은 약간 이중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단히 움직임에 참여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미세 조율에도 관여하기도 한다. 보통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건 대단히 움직임에 같이 참여한다 입니다. 대원근은 그냥 약간 예외로 둡시다. 그 다음 아주 우리가 열심히 예전에 공부했던 후면 삼각근. 후면 삼각근과 극상근이 사실 같은 역할을 합니다. 어떤 역할을 합니까? 후면 삼각근과 극상근이라고 하면 원래 탁탁탁 튀어나와야 돼요. 1+1은 2 막 이러잖아요. 그런 거 똑같아요 진짜로. 후면 삼각근이랑 극상근이란 단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무조건 어깨를 가로로 가로지르는 근육입니다. 그러면서 세로로 가로지르는 근육이 토크를 만들어낼 때 뒤쪽에서 이 안정성을 담당합니다. 라고 그냥 공식처럼 문장을 탁탁탁 내뱉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협응해서 우리의 아사나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런 근육들이 협응해서 미세 조율을 만들어내고 이런 근육들 중 특정 근육의 스위치가 꺼지게 되면 우리가 운동을 할 때 힘이 안 들어가거나 어깨가 아프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가 결국은 목이 안 좋아서 그걸 생각하다 보니까 이걸 다 만들어낸 거잖아요. 몸 쪽에 있는 머리와 목에 비교하면은 이 소근육들도 전부 다 몸 쪽에 붙어있는 근육 아닙니까? 그러면 몸 쪽을 해결하면은 먼 쪽은 완벽해집니까? 라고 물어보면 근데 먼저 근육 운동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완벽하게 해결 안 된 거예요. 제가 오늘 수리아 A 할 때 손바닥을 완전히 붙여야 한다고 했어요. 손바닥을 붙여야 하는 이유는 뭐뭐뭐 사이에 뭐뭐뭐뭐입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문장 구조는 맞는데 안에 들어간 단어는 몸 쪽과 먼 쪽의 상호작용이라고 했어요. 몸 쪽과 먼 쪽 사이의 상호작용 이렇게 붙여보세요. 이렇게. 그리고 이 상태에서 꽉 눌러보세요. 그러면 손에만 힘이 들어가나 아니면은 가슴 근육에 힘이 들어가나요? 가슴 근육에 힘이 들어가죠. 근데 우리는 손을 붙였잖아요. 그러면 손가락만 붙여보세요. 그리고 꽉 눌러보세요. 그래도 가슴 근육에 힘이 들어가긴 하죠. 근데 힘이 들어가는 단면적이나 근섬유의 동원 정도가 많아집니까? 줄어듭니까? 줄어들죠. 그러니까 딱 붙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수련법마다 좀 달라요. 손의 단면적에서 힘이 많이 출발할수록 몸에 동원하는 근섬유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내가 이 많은 근육들 중에서 특정 갈래만 강화시키고 싶어요. 그쪽이 좀 약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근데 항상 뭔가 접지를 할 때 아주 골고루 단면적이 다 붙는 접지를 한 상태에서 막 갖다 밀거나 당겨요. 그럼 운동이 효과적일까요? 안 효과적일까요? 효과적이지가 않습니다. 무조건 접지가 다 넓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어떤 운동을 할 때는요 그립이 얇아야 돼요. 그래야 특정 근육에 힘이 정확하게 들어가요. 그런데 특정 움직임을 하면서 너무 단면적이 과하게 넓어버리면 몸에 다 분산이 되어버리니까 그 근육이 잘 발달하지 않는 그러한 문제가 있어요. 내 몸을 쓸 때 어떤 일이 몸에서 일어나는지를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자주 쓰는 용어가 그냥 몸 쪽과 먼 쪽 사이의 상호작용이다. 그래서 여기만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여기만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뭐 이렇게 한 부위만 봐가지고 이렇게 하면 무조건 된다. 나는 그런 건 없구나. 먼 쪽에서 힘이 출발하면 몸 쪽에서 힘을 다 받아주는구나. 그리고 몸 쪽이 건강하지 않으면 먼 쪽에서 힘을 출발시킬 때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를 동시에 다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3번에다가 머리목과 버팀줄 체계를 가져온 거예요. 목 운동을 해야 돼요. 근데 목 운동을 안 하시잖아요. 아플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알려드리는 목 운동을 하면요 목이 앞으로 푹 꺼져 있던 게 그냥 턱 하고 바로 서게 됩니다. 거울로 보여요. 자, 머리목은 버팀줄 체계가 있고 미세 조율 체계가 있습니다. 버팀줄 체계는요 뭐냐면 머리가 이렇게 있고요 목에는 뼈대가 있어요. 뼈대가 있고 이런 식으로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근육이. 이걸 버팀줄이라는 것이죠. 버팀줄 체계가 활성화되면 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네, 안정성인데 네, 수직 안정성. 우리 TTC에서 다 연습 많이 했었죠. 수직 안정성이 생깁니다. 그러면 사각근, 흉쇄유들근, 견갑, 거근이 건강하다라고 하면은 목에서는 수직 안정성이 발생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사각근, 흉쇄유들근, 견갑, 거근 운동해서 제 목의 미세 조율 능력이 좋아졌어요라고 하면은 그것은 틀린 말이 된다. 수직 안정성과 미세 조율 체계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근데 체계는 둘 다 안정성이라고 적혀 있어서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버팀줄 체계는 무조건 수직 안정성이에요. 몸을 그냥 바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역자세 할 때 항상 1번은 먼저 몸을 수직으로 세우는 것. 이게 일단 돼야 된다. 그러면 이 근육들이 다 올바르게 활성된 거예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여기 기둥들 다 살려놓고 그 다음에 밴딩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갖다 구부리는 것부터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X된 거예요. 하나도 없어요. 이게 다 꺼져 있는 상태에서 그냥 엎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수련하시는 건 그냥 넘어지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일단 세우는 거 먼저 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항상 기본이 잘 돼 있어야 된다. 흉쇄유들근 이거잖아요. 딱 수직으로 다 세워져 있잖아요. 사각근도 마찬가지예요. 그 깊은 층에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 머리목 영역은 견갑골과 비교했을 때 먼 쪽이죠. 그러니까 먼 쪽과 견갑골이나 혹은 뭐 팔, 어깨에 붙어있는 몸 쪽 근육의 상호작용이 반드시 있어야
써야 한다. 그러면 결국은 거북목 같은 증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혹은 뭐 뻐근한 목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견갑골만 다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머리목 영역도 같이 다뤄야만 한다. 왜? 우리가 수리의 A를 할 때 합장을 여러분이 열심히 했잖아요. 합장을 열심히 한 분들은 당연히 목 근육 운동도 해야겠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결국은 어깨에 붙어있는 소근육, 어깨라 함은 어깨복합체에 뼈 5개 있죠. 첫 번째는 견갑골, 상완골, 늑골, 쇄골, 흉골, 그 5가지의 뼈가 몇 개의 관절을 만들어내죠? 자, 5가지가 있고 하나, 둘, 셋, 4개 됐죠? GH, SC, ST, AC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것까지 모르셔도 되고 자, 이렇게 몸 쪽과 먼 쪽이 상호작용하는 겁니다. 자, 이제 머리 아픈 건 끝났다. 여기까지 안 들었는데 이건 들어야겠다. 운동법. 그래서 무슨 운동 해야 되는데 근데 사실 이 이론을 모르잖아요. 그럼 여러분 운동 똑바로 못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처음 들어서 머리 아프지만 몇 번 하다 보면 진짜 별거 아니거든요. 맨날 똑같은 이야기 하는 거니까. 운동법은 일단 능형근과 후면 삼각근은요 운동이 같이 돼요. 근데 이건 보통 이제 등 상부 운동할 때 쓰는 거거든요. 등 운동은 2가지로 나뉘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수평 당기기예요. 두 번째는요 내전과 신전이에요. 첫 번째 수평 당기기는요 승모근 운동이 되는 겁니다. 승모근 운동. 승모근 운동 하는데 아래로 눌러버리면서 당기잖아요. 그러면 승모근에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그냥 운동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승모근 운동 진짜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수평 당기기 운동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게 흉추 반응 안 해요. 딱딱하게 굳어 있다고요. 여기가. 그 다음에 누르면서 신전하기를 하면요 광배근에 힘이 들어갑니다. 이 2가지 운동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능형근과 후면 삼각근을 확실하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수평 당기기를 해야만 합니다. 헬스장에서 이거 앉아가지고 당기는 거 있죠. 그걸 하는데 수평 당기기는 항상 그립을 넓게 잡으셔야 돼요. 이 상태에서 잡아서 당겨야 됩니다. 좁게 잡잖아요. 그러면 아래로 누르면서 당기기에 적합한 운동이 되거든요. 이렇게 수평으로 당기는 것도 아래로 누르면서 당기는 그러한 운동법을 써야 되는 게 있고 그냥 넓게 잡아놓고 이렇게 당겨야 되는 운동이 있어요. 선생님이 수평 당기기 하면 능형근이 좋아진다고 했어요 라고 해서 그 헬스장이 삼각형으로 돼 있는 그 쇠 모양 있죠. 그걸 당기면 상당히 곤란하다는 거예요. 일자봉으로 바꿔야 돼요. 일자봉으로. 그 다음에 그냥 막 당겨야 돼요. 그 다음 대원근은요 수직 당기기 운동 해야 됩니다. 렛풀 다운을 하면 대원근이 건강해집니다. 렛풀 다운을 하면요 목 결림 그리고 목의 불안정성이 아주 상당히 매우 드라마틱하게 좋아집니다. 렛풀 다운도 효과가 좋고요. 남자분들은 풀업을 해도 좋습니다. 턱걸이 공원에서 하셔도 돼요. 그냥 극하근은 회전근개 외회전 재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근비대 운동 뭐 가끔씩 하셔도 될 것 같고 팔을 이렇게 들어올린 상태에서 우리 호버했을 때처럼 모양을 만든 상태에서 이렇게 돌리거나 팔을 완전히 뻗어놓고 돌리거나 마치 이두 운동하듯이 수축한 상태에서 돌리거나 이렇게 했을 때 3가지가 수축하는 그 감도가 다 달라요. 그래서 90도 돌리기, 뻗어놓고 완전히 돌리기, 수축해놓고 돌리기 이 3가지를 뭐 시간 틈날 때마다 자주 반복해주시면 아주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 다음 목 돌리기 하면 끝나는 거예요. 목 돌리기는 유튜브에서 확인하세요. 옛날에 그 우스트라사나에서 목 돌리는 거 했었는데 네, 아무튼 오늘 컨퍼런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했던 내용 진짜 중요하니까 인생에서 절대 잊어서는 안 될 언젠가 찾아올 그 목의 담 결림 그걸 해결할 수 있고 목의 담을 아예 영원히 안 오게 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항상 이 근육 운동들 빼놓지 않고 꼼꼼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컨퍼런스 끝!